자, 세계의 초등학교 우리 지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초등학교가 여러 나라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만약 자기에게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 선택권이 정해진다면 당신은 어느 나라의 초등학교를 갈 것인지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핀란드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거기에는 시험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핀란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도 똑같이 핀란드에 가보고 싶은데, 74쪽에 보면 막 사진이나 요가, 승마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하나 더 배울 수도 있다면서 막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도 있고, 앉아서 쓰는 과목보다는 또 나는 좀 더 체험하는 식의 수업들이 많은 것이 살짝 가보고 싶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선배 네, 저는 영국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영국을 못 가봐서이기도 하고 여기 보면 모든 책이 교과서예요라고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교과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뭐 모든 책이 교과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교과서가 따로 필요 없고 그리스 로마 신화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보기도 하고 뭐 만들어진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에 방문해 들러 작품을 보면서 기록을 해둬요라고 해서 그러한 방식의 수업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핀란드에서 그 핀란드에서는 그 13살이 되면은 정해진 과목 말고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사진, 요가, 승마, 그리고 외국어 하나 더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아마도 거기 가서는 하나 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안 나와 있는 걸로만 해서 일단은 그 네 가지 중에 자는, 자기는 어떤 거를 배우고 싶나 그런 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승마를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주도에서 승마를 한번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제가 하는 게임에서도 그 말을 좀 많이 타야지 이동 속도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승마를 배우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도 승마를 배우고 싶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를 배울 수 있다면 외국어를 하나 더 배워서, 음, 뭐라 해야 되지? 커서 이탈리아에 혼자 가는 게 뭐지? 소원이라서 저는 살짝 유럽 쪽의 말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선배 네, 저는 뭐 저도 언어를 더 배워보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냥 원래 영어도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영어를 그냥 열심히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특별히 더 배우고 싶은 것보다는 어쨌든 주어진 과목을 더 열심히 우선 해야 있고 만약에 해야 된다라면 테니스 같은 그런 스포츠 종목 같은 걸 하나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 나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재현 씨 만약에 그 우리가 그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면은 막 그런 소원 같은 걸 다 잊고 다시 새 삶을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런 소원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걸로 할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음, 어, 외국어는 소문이라서 배우는 거라 그걸 제외하면 사진 찍는 거를
배우는 것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끝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재윤이 하기 전에 우리 지우가 핀란드 교육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핀란드 교육 얘기 우리 조금만 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재윤이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란드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는 알아? 핀란드가 유럽 쪽 거기인데 거기가 아마도 북반구인가? 그쪽에 있을 거라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 우리 맞다. 지우가 잘 알고 북극 거의 위치한 북극 위치. 지우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유럽의 그래서 나라들 중에서 스칸디나발이 있는 거고 북극권도 있는 거고. 특별히 여기 북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발트해라는 바다가 있고 여기가 이제 핀란드. 핀란드의 수도는 우리 헬싱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핀란드이고 이 핀란드는 이 스웨덴, 노르웨이와 함께 우리가 북유럽 3국이라고 보통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트라는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이 나라들의 교육을 배우려는 북유럽의 교육을 배우려는 그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북유럽 3국은 세계적으로 아주 잘 사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복지가 또 잘 돼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명한 그런 나라들이고 어, 그 세계의 교육 순위를 정할 때 핀란드와 우리나라가 모두 막그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인 거야. 근데 1, 2, 3등인데 왜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세계적으로 탱크 보면은 지수. 높은 순위인데 왜 굳이 핀란드를 배우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핀란드의 교육 방식과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 상당히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 다 상위권인데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의 상위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행복 여러분들이 행복 지수라고 핀란드에는 그런 그게 많아가지고 행복 지수가 많대요. 핀란드 지우 말이 자꾸 끊겨. 그래서 지우가 그 얘기할 때 너 얘기하겠다 얘기하고 그 뭐야 앞에 보고 정확히 얘기했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 잠깐 그거 보면 뭘 보면 되냐면 74쪽 보겠습니다. 4조 자, 74쪽 두 번째 문단 거기 우리 지우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10살이 되면 정해진 과목 말고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두 번째 생겨요. 문단 에? 두 번째 문단 그래 거기 읽어 그래, 일단 거기 또 읽어 지우 그래 읽어 엘리아스는 사진이나 요가, 승마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하나 더 배우려고 해요. 자, 거기까지 우선. 그래서 지금 13살이 되면이라고 해서 13살이면 아마 이게 만 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통 중학생을 뜻하는 것 같아. 중학생이 되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는 그냥 필수로 정해진대로 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는 선택해서 듣는 게 예전에는 대학교 가야 선택 과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과목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바뀌려고 하고 있는 또는 바뀐 어떤 그러한 학점 과목 선택제 학점제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중학교까지는 아마 선생님이 뭐 요즘 중학교를 정확히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그냥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는 데 비해서 여기에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 있다는 점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문단 재윤이가 읽겠습니다. 핀란드의 학교 교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칭찬을 들어요.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하고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하고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우리나라는 어때? 한국은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해?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해. 좋은 성과를 보여줘, 그런데. 우리나라는 좋은 성과는 보여주는데 학생들이 뭐 수학 점수는 높은데 수학은 싫어해.
근데 이 핀란드는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잘해. 뭐 이런 부분인데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가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궁금한 거야. 자, 그 다음 문단 우리 지우가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등으로 핀란드의 학교 교육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거 모범적이라는 했고, 칭찬을 지우야, 그거 네? 재윤이 조금만 읽고 그 얘기 했고, 그 다음 문단 아,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하고 좋은 그거 성과를 했다고. 얻기 때문에 지우야, 정신 에? 차리자. 그거 재윤이가 읽고 쌤하고 다 같이 얘기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핀란드의 학교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 간의 경쟁을 없애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계속 읽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내지만 주로 정답이 있는 문제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써야 하는 문제를 내요. 맞고 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고 자신감을 잃을 일은 없어요. 자, 거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사실은 요즘 초등학교도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사라진 편들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교육을 얘기할 때 경쟁이 심한 교육, 어? 그래서 남보다 누가 더 잘하나 이걸 더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또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은 학교 교육보다 이른바 사교육, 막 수학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도 막 중학교 과정을 먼저 배우는 그런 선행학습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교육. 그다음에 정답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정답을 맞히는 그런 교육. 이런 연습을 많이 하는 교육이라고 우리나라 스스로가 비판하고 있는 그런 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또 중학교 1학년까지 요즘에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를 도입해가지고 이러한 경쟁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안 하고 서로 협동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재윤이나 지우가 느끼기 어때? 너네들 학교에서도 경쟁이 없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선생님이 정답이 없는 문제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거야? 아니면 이 핀란드 교육과는 다른 것 같아. 재윤이가 느끼기에. 재윤이 네가 받은 학교 교육은 어때? 음, 핀란드보다는 좀 더 답이 있는 문제나 정답들이 있는 문제가 더 많긴 하지만 응, 그래도 저희 반은 제 생각엔 선생님이 응, 생각하는 문제 좀 더 잘 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재윤이는 그렇고 음, 지우 반은 어때? 지우는 예? 너희 반 어, 너가 느끼는 한국의 학교 교육은 어떠냐고? 저는요, 아마 애들이 다, 아니,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게 무조건 좋아하는 학교 안에서 무조건 좋아하는 과목이 체육이에요. 그만큼 공부를 싫어해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네. 학교 안에 그 1순위가 거의 체육이에요, 체육. 자, 네. 지금 선생님이 지우에게 물은 질문은 학생들이 뭘 좋아하느냐, 뭘 싫어하느냐를 물은 게 아니라 이 핀란드 학교 교육, 네가 읽은 핀란드 학교 교육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를 내서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학교에 다닌다라고 이 책에는 핀란드 교육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우가 받은 학교 교육은 이 핀란드 학교 교육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물은 거야, 지우야. 네. 네. 제가 생각하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어, 그러니까 네가 저기, 받은 교육을 얘기하면 돼, 지우야. 너네 반 분위기를 얘기하고 작년 너네 반 분위기가 어땠는지, 너네 일단은 학교 선생님은 저희 수업을 반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분위기는, 얘기하라고. 일단은 저희 반 분위기는 화목해요. 화목한데, 중간중간에 사고가 나고, 뭐가 나고, 막, 그렇긴 하는데,
꼭 집어서 내기하면 수학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보통 다 맞춰요. 근데 깜빡해서 실수해서 틀리면은 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일일이 가끔은 있긴 한데 그래서 핀란드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재윤이가 읽겠습니다. 음, 두 번째, 다음 문단이요. 그 다음 거 아까 지우 읽은 그 다음부터 읽으면 되지. 음, 시간에부터요. 핀란드 학생들은부터 읽어야지. 핀란드의 학생들은 12살까지 성적표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나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특별 수업을 해주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공부에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우, 한국과 비교하면 너희 학급과 비교하면 어때? 음, 비슷해 아니면 달라? 비슷비슷해요. 선생님이 공부에, 공부에 관심을 얻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그런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너희 반에도 학교 공부 힘들어하는 애들, 따라가지 못하는 애들은 다른 선생님이 특별하게 지도를 해주는 선생님 계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희 반이 그렇게 막 거의 못 따라오거나 그러진 않아서, 근데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신다고? 네. 채은이는 반은 어때? 전에 좀 화를 내긴 해도 그렇게 거의 화를 안 내시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채은이는? 음, 저희 반 선생님은 그 단어 평가를 볼 때 점수에 이게 집중하지 말라고 하시고 잘 못 따라가는 애들한테도 살짝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성적에 대한 차별 같은 게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재윤이와 지우의 얘기에 따르면 핀란드 교육이나 한국 교육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어른들이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핀란드는 좀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 다니는 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는 너무 경쟁을 강조하고 너무 이렇게 점수나 이런 거를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를 싫어해서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공부를 웬만큼 핀란드 학생과 대비해서 별 문제 없이 잘하는데 나중에 이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공부할 의욕을 잃어가지고 나중에는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빡세게 공부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핀란드 방식으로 교육을 하다가는 아이들이 누가 공부를 하겠냐? 공부를 안 할 거다. 그래서 다시 시험도 보고 그래야 애들이 시험 봐야 열심히 공부를 할 거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또 계시고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핀란드라는 나라의 어떤 그런 교육 방식, 또 한국이라는 나라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또 장단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6쪽 보겠습니다. 76쪽 마지막 문단. 자, 이번엔 누가 읽을 차례지? 지우가 읽을 차례인가? 마지막 문단. 아이들은 한쪽 벽을 노랗게 칠한 거기 다음 문장 말고 문단. 네가 지우가 읽는 아니요. 마지막 문장이고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자고 지우야. 노란 벽에 문짝을 구해보았어요. 마지막 문단과 문장을 몰라? 문단이 문단과 문장의 차이를 알아 몰라?
잠깐만요. 이 아기야 물로 어? 지우야, 지금 네 소리가 울려갖고 안 들리는데 문단과 문장의 차이를 알겠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럼 쌤 다시 알려주고. 문단하고 문장하고 차이를 아냐고 모르냐고 지우야. 기억이 안 나요. 자, 문장은 자, 이게 문장이야. 주어, 서술어에서 이때 쉽게 해서 마침표, 어? 온점 끝나는 게 이게 한 문장이야. 문장이고 문단은 문장이 뭐해서 모여서 이루어진 것,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의 글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는 거야. 말하는 거 잘하는 쌤 무조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게 몇 문장으로 이루어졌어, 지우야?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이요. 이것과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걸 이제 한 문장을 그냥 두 문장을 볼까 다르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우 얘기를 했었지. 그다음 여기서 이제 누구 얘기로 넘어간 거야? 재윤이요. 재윤 얘기로 넘어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한 줄 띄우고 여기서 줄 바꿔주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한 칸 띄우고 원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한 문단 여기는 이제 뭐야? 두 번째 문단. 아, 어? 이해가? 네.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한 문단. 그래서 문단이 바뀌면 줄을 뭐 해서 바꿔서 한 칸 띄우고 시작하는 게 문단을 구별하는 거다라는 얘기지. 어? 아, 됐어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아이들은 피기만 하는 수업은 없어요. 거의 모든 수업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체험해보는 형식으로 진행돼요. 오늘은 수학 시간에 면적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교실의 벽을 차트로 칠해보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한쪽 벽을 노랗게 칠한 다음 노란 벽의 면적을 구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무기도 거기까지. 안에 자, 그래서 지금 지우가 여기 76쪽에 마지막 문단을 읽은 겁니다. 자, 요 수업하는 그 방식, 요런 방식을 보니까 재윤이가 학교에서 하는 수업하고 이 핀란드 애들의 수업하고 차이가 있어? 아니면 비슷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어, 어, 이, 이 핀란드 학교의 수학 시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직접 몸으로 막 하는 게 많고 이제 체험하면서 몸에 익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음, 어 저희 학교나 대부분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책 한 권이랑 필기도구 가지고 공식을 외우고 그냥 쓰기만 하는 활동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우는 어때? 지우가 보기엔. 저도 다른 거 없습니다. 왜냐면은 책 한 권을 가지고 그 이거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라고 하고 나서 그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는 또 이 공식을 가지고 다른 거를 구하고 그런 방식인데 여기서는 일단은 먼저 체험
거기 때문에 체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일단은 몸에 기억을 새기고 한국에서는 머리에 기억을 새기는 그런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치우가 지금 상태가 아주 좋게 잘 들리네. 지금 상태가 유지되면 정말 좋겠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우하고 재윤이가 한국은 아까 지우 표현대로 하면 머리에 기억하는 방식에 대비해서 핀란드는 몸으로 체험하는 방식이 차이가 좀 있다라고 또 비교해서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다음 77쪽 재윤이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요리 수업, 목공 수업, 바느질 수업도 있어요. 남녀 구분 없이 여러 가지 도구와 기계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요.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쌤이 알기에는 실과 교육 시간에 뭐 요리나 목공이나 바느질 수업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 수업이 그게 부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있지 않나 싶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렇게 학교에 따라서는 대한교육학교 뭐 이런 곳에 따라서는 이렇게 요리 수업, 목공 수업, 바느질 수업을 정규 교과 시간만큼 이렇게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실과 교육이 한 단원 정도로 이런 그 부분들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나라들마다 학생들에게 뭘 가르칠 건가, 어떻게 가르칠 건가에 대한 그런 생각의 차이가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교육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 또 무엇인 건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78쪽 보겠습니다. 자, 지우 읽겠습니다. 어느 문장이요? 78쪽 처음부터. 수업은 오전 8시에 시작해요. 45분 수업이 끝나면 30분 쉰 다음에 다시 45분 수업을 해요.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 되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요. 교실에 남아있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엘리아스와 친구들은 나무들 사이를 마음껏 뛰어다니거나 운전장에서 여러 놀이를 해요. 학교에는 밤이나 울타리가 없어요. 12시 30분이면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요. 집에서 따로 해야 할 숙제는 거의 없어요.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도 있지만 엘리아스는 학교 안 화실에서 그림을 그려요. 거기까지.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또 한국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와 비교해 본다면 재윤이. 음, 수업이 저희 학교는 8시 50분에 시작하고 40분 수업하고 10분을 쉬는데 여기는 수업 시간이랑 쉬는 시간이 많이 긴 것 같고 그리고 어,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노는 거는 별로 저희 반에선 없는 것 같고 그냥 교실이나 복도 쪽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지우는. 어, 저는 일단은 생각하는 게 일단은 쉬는 시간이 문제인데 제가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우리는 무슨 40분 수업하면은 겨우 5분 째깍 주거니 그 아니 그리고 나서 거기 핀란드에서는 45분 수업하면 30분이나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말한 대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쉬는 시간 10분 주어진다 하더라도 화장실 다녀오기 바쁜 그런 시간이어서 사실은 충분히 뭐 놀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비해서 여기는 놀이 시간을 30분 정도 이렇게 보장해 준다는 점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운동장에 나가서 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비해서 여기는 또 거의 대부분 다 일부러 운동장 나가서 뛰노는 그런 신체 활동을 또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지만 또 차이는 이 학교는 12시 30분이면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난다라고 돼 있고 또 집에서 따로 해야 하는 숙제도 거의 없다라고 돼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교시, 7교시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고, 또 사실은 6교시, 7교시 학교 수업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방과 후에 수학학원, 영어학원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원들도 다녀야 되는 이런 사교육 그런 부담이 상당히 큰 데 비해서 지금 여기 친구들은 보면 오후에는 주로 미술 활동, 스포츠 활동 이런 활동들 또 많이 한다는 점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놀고서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냐? 어? 그 노는데 공부를 잘해.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너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야. 우리나라는 공부를 많이 시켜야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또 우리나라는 경쟁을 치열하게 시켜야 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핀란드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교육학자들은 이런 핀란드 방식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과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교육이 이런 핀란드 이런 북유럽 나라들의 교육 방식을 많이 배워서 또 우리나라에 접목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일부의 또 사람들은 걱정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하겠냐. 그러다가 정말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걱정해서 다시 시험을 많이 봐야 된다.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그러면 지우는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핀란드 교육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핀란드 교육 방향으로 가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존의 방식대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 굳이 선택을 하자면 지우는 어떤 입장이야? 핀란드요. 왜? 아니, 그 선생님이 너무 그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좀 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존중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체험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학생들도 좋아하기에 그래서 그 핀란드 방식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채윤이는? 음, 제 생각에는 저희 학교, 저희 학교 대한민국 방식대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선 수능이라는 시험 같은 경증 같은 것도 치러야 하는데 그런 체험적인 것만 하게 되면 공부의 경쟁에 대한 승부욕 같은 게 공부 그런 게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스포츠나 미술 이런 거는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취미 생활 같은 걸로 하기에도 적절한 것들이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방식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재윤이가 지우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우, 재윤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아니, 음. 자, 학생들이, 재윤이는 커다랗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능 봐야 되는데, 핀란드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첫 번째 근거와, 두 번째로, 스포츠 활동, 미술 활동 이런 거는 취미 생활로 공부 다 한 다음에 해도 된다. 그러니 따로 그걸 전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두 가지 그런 근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우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렇다고 수능을 받으러 하고, 수능이 필요하다고 해도 자기가 몸으로 기억을 해서 몸으로 기억하면은 그 수능도 필요 없지 않나.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하면 되는데 굳이 굳이 그렇게 승마나 사진, 요가 그런 것도 있는데 왜 굳이 음악이랑 체육을 해야 되나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재윤이는 지우의 반론에 대해서. 음, 음. 근데 이미 저희 나라는 뭐지? 공부 경쟁에 대해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좀 더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 걸로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은 살고 있어서, 체험하는 예체능보다는 체험하거나 그런
화가들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공부를 더 중요시하는 방법으로 해도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우, 재윤이의 얘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해?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얘기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지우, 네가 재윤이 얘기를 경청하고 들어야지. 원래 토론의 기본은 그 사람 말을 경청하는 거야. 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토론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어? 자, 지금 지우하고 재윤이가 어쨌든 자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는 것들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을 둘러싸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경청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렇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도 기존의 어떤 한국 교육 방식에 대한 걱정, 우려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또 재윤이 주장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 좋은 직업 얻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현실론을 더 얘기하는 데 비해서 또 지우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몇은 잘 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는 막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도 하고 너무 치열한 경제 때문에 학교가 너무 각박하고 많은 아이들이 수포자 수학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해서 엎드려 자기나 하고 또 사교육 시킨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이게 무슨 교육이냐 많은 사람들 패배로 만든 교육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핀란드 방식을 적극적으로 본받아서 포기하지 않는 그 아이들이 즐겁게 다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또 그런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는 중요한 방식들 중에 하나는 바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런 처지고 이런 환경이구나 이렇게 다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나라와 여러분들이 견주어 가면서 우리와 견주어 가면서 뭐가 다른지 어떤 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더 뛰어나구나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건지 해서 나와 우리와 요 그 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견주어가면서 읽는 것들이 또 이 책을 여러분이 제대로 잘 읽는 방식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학교의 상황과 우리가 견주어 가면서 공부하는 방식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재윤이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두 개를 준비했는데 음, 첫 번째는 이것 중에서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였고 두 음, 번째는 이 핀란드의 교육 방식에서 음. 한국의 교육 방식이랑 핀란드의 교육 방식 중 자신은 어느 것이 더 이게 맞다고 생각하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미 다 해버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지우가 먼저 하려고 한 이유가 있었구만. 아주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지우의 전략에 재윤이가 말려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요 책을 보도록 하겠는데 차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자, 제일 처음에 나온 곳이 어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제목이 뭐야?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을 해요. 자,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기 보면 아시아죠, 아시아. 이거 이스라엘 근데 우리가 아시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그 여기는 지중해라는 그런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이 사이에 이제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를 연하 그 접하고 있고 또 이쪽 아래로는 홍해 바다가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 옆에 이집트라는 나라, 아프리카 이집트라는 나라와 또 이스라엘 옆에 또 요르단이라는 나라, 또 레바논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게 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고 뭐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 이스라엘 하면 재윤이는 음,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 음,
지우는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거. 이스라엘 하면은 떠오르는 게, 저는 이스라엘 하면은 떠오르는 거, 목욕탕이요. 뭐라고? 목욕탕이요. 이스라엘하고 목욕탕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목욕탕이 생각나? 아니, 그 아니라, 그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목욕 문화가 발달했다고. 이스라엘의 들었는데, 목욕 문화가 발달했대? 왜? 잠깐만요. 이스라엘에서 보고 찾기 좀 보고 올게요. 자, 아니 괜찮아 지우야.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네가 생각나면 쌤한테 알려주기로 하고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보통 유태인, 유대인들이 제2차 대전 당시에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대량 학살된 어떤 그런 사건으로 그 피해자라는 그런 부분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우리 그 유대교 또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이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고 여러분들 그 솔로몬 왕 알아? 솔로몬 몰라? 다윗 다윗과 골리앗 다윗 응.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솔로몬이나 다윗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뭐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들이 탈무드 책은 알아? 탈무드 그럼 어?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서 그 지혜로운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또 이스라엘 하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똑한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을 해요라고 돼 있을까? 하필 제목이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은 그 누가 그 주, 주, 뭐라고 했지? 두 가지 언어를 쓰는, 한 가지 언어를 쓰는 선생님,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 선생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고 왜? 왜, 우리, 어, 왜 우리나라는 두 가지 언어를 쓰는 쌤이 없는데 아랍인이랑 이스라엘은 응? 누구였는데, 아무튼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그, 그,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 선생님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누가 같이 수업을 하는데 어, 자, 아랍인인 책 그분이랑, 14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학생이랑 팔레스타인 학생이 섞여 있으니까 같이.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아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 그다음에 여기가 텔아비브,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또 뭐 가자지구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여? 네. 가자지구로 네,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아까 다윗이라는 꼬마 이 목동이 그 골리앗 키가 엄청나게 큰 골리앗 장군을 뭐 이렇게 돌팔매질해 갖고 뭐 쓰러뜨렸던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또 이렇게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 왕에서 여러분들 왜 솔로몬 재판해 가지고 어떤 날 아기 하나를 들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얘기라고 막 네. 우기니까 그 솔로몬 왕이 그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재판을 해? 그 아이를 그 잡아당,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그럼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한 엄마는 그래요 그럼 그런데 또 한 엄마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아이 엄마 아니에요. 그 아이 저 엄마에게 주세요라고 했는데 솔로몬 왕이 그걸 보고서 그러라고 한 사람은 가짜 엄마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가짜 엄마다 한 사람 당신이 진짜 엄마다. 엄마라면 자식을 죽일 생각을 못 한다 하면서 그 재판을 그렇게 했던 솔로몬의 재판으로 유명한 그 왕이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나라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뭐 분리되고 그 다음에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하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2000년 전 얘기야.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유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예수가 이제 태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넌 목수의 아들인데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냐? 하면서 그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 예수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에 이제 승천하면서 내가 다시 곧 온다라고 해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이 바로 세운 종교가 카톨릭,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교회, 개신교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은 그 예수는 가짜다. 아직도 진짜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라고 진짜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면서 유대교 사람들 믿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이 쫓겨나. 그리고 흩어져. 그래서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아. 그럼 이 이스라엘 이 땅에 누가 살았다는 얘기야? 2000년 동안? 응.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여기 산 거야. 그 사람들은 또 뭘 믿냐면 종교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야. 2000년 동안 이 사람들 여기 살고 있었어. 근데 2000년이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치 히틀러에게 핍박받으면서 수백만 명이 막 학살을 당하고 막 그러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학살당하는 거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우자. 우리 옛 땅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여기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어. 그러면서 2000년 동안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야, 너 꺼져. 그런 거야.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해? 2000년 전 주인이 와가지고 니들 보고 야, 여기 원래 여기 우리 땅이었어. 꺼져. 그럼 꺼져야 돼? 재현이 어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재현아? 이거는 우리 뭐지? 강아지를 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시 입양을 해왔는데 응, 전 주인이 내 강아지였으니까 달라는 거랑 그렇지. 비슷한 응. 상황이니까 그럼 돌려줘야 돼? 좀 아니요, 어이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어이없는 상황인 것 어이없는 같아요. 상황. 치우는. 치우가 보기엔 어때? 지우야? 네? 질문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좋아요. 뭐가? 왜? 두 가지 언어로 수업하는 게, 그, 외우기도 힘들고, 두 가지 언어를 다 외워야 돼서, 재현아, 지우가 저렇게 네. 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앞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지우야, 왜 동문서답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딴소리 하고 있어. 지우가 이렇게 딴소리 하는 거 보면, 아유, 지우 또 수업에 또 집중 안 하고 있구나라고 또 그러잖아. 또 여태까지 또 오늘 수업에 집중 잘 하다가, 어? 그러다가 또 왜 욕먹을 짓을 해, 지우야.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요 팔레스타인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더 힘이 셌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아니면 팔레스타인 사람에게는 안 좋은 땅, 적은 땅만 주고, 너네 여기 가서 살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넓은 땅,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계속 분쟁, 싸우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어?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경우는 이스라엘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특별한 경우.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서로 분쟁하는데 이 학교에서는 서로 어울려서 함께 배우는 그러한 바람직한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가 않고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따로, 이스라엘은 따로 이렇게 배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학교 어디야? 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 보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이 여기였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고, 아프리카의 제일 남단이 바로 여기, 어디? 남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 하면 잘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GDP도 높고 아주 잘 사는 어떤 그런 나라들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서의 제목은 뭐야? 백인과 흑인이 함께 수업을 받아요. 왜 백인과 흑인이 함께 수업을 받아요? 요게 제목일까? 음, 왜 백인과 흑인이 함께 수업을 받아요? 이게 제목이야. 그, 어, 1948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차별을 했었는데, 음. 994년에 그게 폐지되어서, 음, 그렇지. 자, 우리가 보통 흑백 차별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 백인, 흑인 차별하면? 보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넌 지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생각나? 흑백 차별이 심한 나라 하면?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 맞는데, 그 전에 또 흑인, 백인이 차별해가지고 인종차별에 맞서 아, 싸우고, 아메리카. 아메리카, 미국이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난다는 거야. 근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른바 흑백 차별이 심했다는 거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 원래 살던 흑인, 원래 살던 원주민 흑인, 근데 여기를 네덜란드 알아? 네. 유럽의 네덜란드 백인들이 와가지고 지배를 해. 이들은 소수야, 소수. 이 소수가 다수 흑인들을 지배하면서 이른바 흑인과 백인을 분리한 어떤 그런 인종 차별 정책을 실시했어. 네. 인종 분리 정책을 실시했어. 요거를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아파르트헤이트. 아파르테이트. 이걸 인종 분리 정책이라고. 아프리카 그 말로 아파르테이트가 분리 이런 뜻이래. 그래가지고 많은 흑인들이 차별받았어. 그러다가 그 흑인들 중에서 이 사람 혹시 들어봤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 들어봤어? 네.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흑인이었는데 요 사람이 그 흑인들 지도자로서 열심히 투쟁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아파르테이트라는 정책이 결국은 폐지되고 그래서 이 뭐야 흑인 정권 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백인들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제 백인과 흑인이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바뀐 거야. 그 전까지는 흑인 따로 백인 따로. 미국도 마찬가지였지. 뭐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는 백인이 들어가는 문, 흑인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고, 버스에 타도 백인은 앞에 앉았고, 흑인은 무조건 또 뒤에 가서 앉아야 됐었고, 뭐 이런 식으로 백인들은 좀 좋은 곳에 되는데 흑인은 아주 안 좋은 어떤 그런 곳에서 차별이 심했었는데 그런 차별이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없어지고 법적으로는 없어지고 물론 지금도 여전히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흑백 차별이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인종차별 정책을 뭐 했던 그 없앴던 그 인물이 바로 요 넬슨 만델라라는 요 인물이 바로 그 인물이고 나중에 평화 노벨 평화상도 이렇게 수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어디야? 알제리. 자, 지우 알제리란 나라 알아? 알제리 몰라요. 알제리란 나라는 여기 아프리카 북부에 있습니다. 지금 보여? 네. 꽤 크지. 그래서 이집트 옆에 리비아, 알제리 뭐 이렇게 해서 있는 그런 나라인데 알제리라는 나라고 요게 지금 무슨 색이야? 이 색깔이 지금 이게. 어? 밝은 지우야 이 색깔이 지금 흰색. 무슨 색이야?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다 이게 무슨 색깔이야 이게 지금? 지도 색깔이. 하얀색이요. 왜 이런 색깔일까? 사막 지역이라. 여기가 사막지대, 사하라 사막 이런 지대라는 얘기야. 알제리. 이 나라들이 알제리의 제목이 뭐야? 토요일에 시작하는 학교. 왜 토요일에 시작한 학교라는 제목을 갖고 있을까?
그 알제리에서는 토요일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 자, 우리나라 무슨 요일에 시작돼? 지우야, 알제리, 지우야, 에, 선생님 질문 못 들었어? 알제리는 어떤 나라일까? 아, 도대체 너하고 나하고 무슨 그 뭐야, 뭐 시차가 있는 거야, 뭐야? 아까 한 얘기가 이제 도달하는 거야? 재윤아, 선생님 지금 뭐라? 우리나라의 시작? 우리나라는 무슨 요일에 시작하냐고, 한 주가. 한 주가 월요일이요. 우리나라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토일이 다 쉬는 날이지만 옛날에는 일요일만 빨간 것이 공휴일이었다는 얘기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이 함께 공휴일인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 알제리란 나라는 어떻다는 거야? 금요일에 쉬고 토요일에 이 나라는 토요일에 시작해. 토, 일, 월, 화, 수, 목, 금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돼. 무슨 요일에 시작해? 일요일 일, 월, 어, 화, 일월, 화, 수, 목, 금, 토야. 그 나라들마다 뭐해? 달라요.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토요일이 우리가 이거를 보고 안식이래, 안식일. 뭐라 그런다고? 안식. 안식일. 이게 왜 생겨났냐면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 신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 하나님 며칠 동안? 천년? 6일 동안.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든 거야. 그리고 며칠째? 7일째 되는 날 쉬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7일째 되는 날이 쉬는 날이야. 그리고 그 날에 예배를 드려.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 월, 화, 수, 목, 금 일하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야. 쉬는 날이야.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말고 유럽, 기독교, 를 믿는 천주교를 믿는 카톨릭, 기독교, 천주교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뭐야? 월화수목금 토일이라는 게 일요일 날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 이 금요일 날 예수님 그 기독교 천주교는 하나님도 믿지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돼? 사흘, 하루 이틀 사흘, 즉 3일 만에 부활하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 토, 일,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해서 주의 날이라서 주일을 일요일로 섬겨.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 가서 뭐해? 예배 드리고 성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이 휴일인 거야. 이해가? 네. 근데 알제리는 종교가 뭐라고? 알제리는 알제리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아, 이슬람교는 같은 경우에는 무슨 요일 날? 토요일.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려. 네.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아. 그냥 여기는 토요일이고 여기는 일요일이니까 우리는 금요일 날 한다, 금요일 할란다라고 나누는 썰도 있고 당시에 그 마호멧 이슬람을 세운 마호멧 무함마드라고 하는데 마호멧이 이슬람을 처음에 만들 때 금요일 날 그 시장이 열려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합동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요 금요일 날이 이제 뭐야? 예배 드리는 휴일이 되고 토요일부터는 일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그래서 금요일 날이 쉬는 날이고 토요일부터 학교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 나라마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휴일, 주일 쉬는 날도 서로 이렇게 뭐하다 다른 다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는 또 그런 특징을 갖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케냐. 케냐 제목이 뭐야? 케냐는 제목이 뭐야? 학교까지 걸어서 2시간. 아, 여기가 케냐야. 아프리카의 이쪽에 동쪽 중앙에 케냐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케냐, 우간다, 이 탄자니아, 콩고 민주공화국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초록, 초록색. 이 초, 초록색 있다는 건 뭐야? 초, 초, 초록색이 뜻하는 건 뭐야? 산이나 초원, 어? 그지? 숲, 초원, 초원, 아, 풀밭 이런 걸 뜻하지. 여러분들이 어린이가 아프리카 하면 또 동물의 왕국 같고 막 코끼리가 있고 막 사자드가 있고 막 그런 걸 보잖아. 바로 이런 케냐 같은 이런 초원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 이런 건 뭐야? 이 뭐야? 파란색은 음, 물, 물, 호수, 호수나 이쪽 바다 이런 것도 뜻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케냐라는 나라의 제목이 왜 학교까지 걸어서 2시간일까? 음, 왜냐면은 거기 케냐가 있는, 케냐에서는 학교가 거의 없고, 음. 애초에 물이나 그런 위생 같은 거에, 위생을 신경 쓰기는 거의 없을, 그 신경 안 쓸 정도로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애초에 위생 자체 신경 안 쓰는데, 학교까지 학교가 있을 리가 거의 없으니까 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 그래서 학교까지 걸어서 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케냐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에 아직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국가에서 학교를 충분히 세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드문드문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까지 걸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재윤이 지우만 했을 때 선생님은 물론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선생님 친구들 중에는 정말 걸어서 1시간 넘게 걸어서 학교에 오는 그런 친구들도 꽤 많았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학교가 없어지는 바람에 폐교되는 바람에 그 걸어서는 학교를 못 가가지고 스쿨버스를 이용해가지고 3, 40분, 1시간 이렇게 버스를 타야 학교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책 43쪽 보겠습니다. 얘 보면 이동식 학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동식 학교가 있는 거야? 음, 그 아이들이 학교가 너무 멀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으니까, 그, 어, 옮겨서 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옮겨서 사는 애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딱 이동하면서 수업을 해요. 그렇지. 유목민, 양이나 이런 소 같은 거를 방목, 풀밭에 풀어서 키운다는 얘기야. 근데 이 지역에서 풀을 다 뜯어먹었으면 또 양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그 아이들이 그 부모님 따라서 이동해 가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가 그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치는 그런 이동식 학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반면에 부모들은 그럼 그렇게 다니더라도 아이들은 기숙학교, 학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를 배우는 그런 기숙학교 이런 것들이 케냐는 또 그 지역 사정 때문에 그러한 교육의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각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경제 사정, 문화 사정, 뭐 지역적 여건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학교의 교육 형태가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개의 초등학교가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들을 또 여러분의 학교와 견주어 가면서 보는 것들이 이 책을 보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응? 다음 주에는 책이 초종립 편지입니다. 배유한 쌤이 쓰신 초종립 편지라는 책이어서
동화책이지, 역사 동화책.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소정리 편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